근데 나 나오면 팬은 대군지 알아. 그러니까. 아니 뭐 나 나와도 페버스로프트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나는 페버스로프트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일 때문에 이제 페버스로프트라는 활동을 끝나고 이제 그거지 이제 하이브리드 에듀의 연구소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페버스로프트라는 이름보다는 그렇지. 하이브. 새로 생긴 회사의 연구소장으로 활동하는 거지. 이렇게. 우리 명함 여기다 한 판 쫙 찍을까 이렇게? 명함 돌릴까? 그럼 자막으로 돌리지. 자막으로 넣게 그러니까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해서 대충 알아서 잘라가지고 그래.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여기가 이제 강원도 영월에 그 영월 창업보육센터에 2층 옥상이 있습니다. 이제 옥상이 있는데 이제 왜 이렇게 했냐면 이제 요즘에 비대면 코로나 때문에 막 말들이 많고 교육이 어떻고 막 하는데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강의 활동도 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필드에서는 이렇다 이거지. 그러니까 교사 입장에서의 이런 비대면 시대의 교육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우리가 창의 체험 활동,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교과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학습자 입장에서는 이제 미래에 자기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중요할 수도 있잖아. 근데 이게 사실은 대면 수업이 많았기 때문에 비대면이 되면서 이제 할 일이 없어졌다는 거지. 메이커들이 어떻게 보면 그 강의를 그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대세가 하이브리드 러닝이라고 그러죠. 또는 이제 보통은 이제 하이브리드 러닝이라고 이제 그게 이제 학문적으로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말로 넘어왔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각 분야잖아요. 사실은 각 여기 우리가 모인 사람들 각 전문가니까 한번 이제 비교육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아닌 현장에서 어떤 전문가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끼리 이야기를 한번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잠시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네, 만들었어요. 일단은 우리 이제 총장님이 간단하게 이제 자기 소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러닝에 대해 잠시만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기존에 그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게 있었고 또 2014년에 플립 러닝이라는 개념이 새로 나왔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를 계기로 새로운 교수학습법으로 하이브리드 러닝이 나오게 됐는데 블렌디드 러닝은 좀 기계적으로 온오프 섞어 가지고 하는 교육, 플립 러닝은 사전 온라인 영상 활동과 오프라인 상호작용 중심의 학습 이렇게 이제 간단히 정의를 할 수 있었던 반면에 하이브리드 러닝이라는 개념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걸맞게 매체 간 자유롭게 융합 또 그 다음에 수업 방법도 그 온오프 넘나드는 그 문제 해결 방식의 수업 이런 게 좀 다층적으로 섞여 가지고 새롭게 좀 제기되는 그야말로 전기차의 하이브리드 방식이 접목된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엔진 변환해서 그 차가 구동하듯이 수업에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온오프 융합, 매체 간 융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코로나 때문에 새롭게 좀 제기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하이브리드 차로 설명해 주셨으니까 이제 하이브리드 차 저도 타고 있지만 이제 전기랑 엔진을 같이 쓰면서 이 목적이 이제 전기차는 뭐 이제 전기 쓰고 뭐 환경을 위한다면 이제 엔진은 좀 힘 출력도 세고 이렇게 했었죠. 근데 두 개를 합친다면 효율성의 극대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라는 측면에 왔을 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제 학습자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비대면 상황이라면 온라인을 좀 강화하고 그러면서도 또 필요에 따라서는 오프라인을 해서 어쨌든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고의 어떤 학습 효과를 내기 그렇죠. 위한 게 뭐 하이브리드 러닝이라고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 이제 디팹이죠. 이제는 디팹. 자, 디팹의 강경호 대표님이 이제 프린터 지금 이제 영월에서 그 우리 처음으로 그죠? 영월에서 처음으로 우리 메이커 강사 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제 교육에 해보니까 지금 이제 여기는 이제 좀 코로나로 조금 자유롭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좀 이제 아직 오프라인 쪽이 강하니까 좀 어떤지. 이게 교육을 해보면
분명히 비대면과 대면에 장단점이 있을 건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대면의 장점이 더 많은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하는데 충분히 이론적으로는 요즘에 온라인으로 많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실습적인 측면에서는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전체적으로 비대면으로 가야 된다 하는 건 조금 무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론적인 거는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 배웠다면 그 실습 같은 거, 프린터나 레이저나 솔직히 아두이노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겠지만 궁금한 거를 즉각 물어봐서 답변을 받기는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시간의 제약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상황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충분히 온라인으로는 그 이론적인 거는 습득을 가능하지만 어디 가서 내가 프린터를 하고 싶고 레이저를 하고 싶고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고 싶은데 그 제품을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습할 때는 그래도 대면이 제일 편한 것 같고요.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지금 안 되는 거를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월은 이 코로나 청정 지역이고 조금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다른 사람이나 저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방역 수칙은 절대 꼭 지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 반복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차피 이 코로나 시대가 계속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판도가 이제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살짝 넘어가는 부분에 그 중간 다리에 있다고 생각하니 그런 걸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그냥 난 이거 할 수 있어라고 교육을 바로 진행하기보다는 충분히 사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컨텐츠를 짜고 그거를 대면과 비대면으로 나눠서 구별져서 이제 교육을 진행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월에서 저도 같이 교육을 하고 있지만 해보면 이제 저녁 시간에는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이제 인구나 인원, 수강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이제 낮 시간에 이제 와서 근데 다행히 낮 시간에도 우르르 몰려오는 게 아니라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정말 그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을 정도로 소수로 와서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자연스럽게 영월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사실 실제로 만져야 될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오프라인 스페이스에 이제 전문 강사가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1번부터 몇 번까지는 몇 시에 와서 배우고 갈 수 있고, 그럼 강사는 힘들게 하루 종일 대기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제 교육 효과라고 하는 이게 걸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영월에서 하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몇 시에 와서 기계 만지고 다시 설명 듣고 돌아가고 그렇게 하고 나서 저녁에 다시 또 수업을 모여서 들을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들을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사실은 지금 어떤 하이브리드 러닝에서 좀 써먹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으로 온오프라인을 섞어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건 이제 프린터라고 3D 프린터나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디지털 디바이스라고.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김한우 대표 있으니까 아두이노, 코딩, 전기전자 제일 환장하는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코딩은 그냥 설명하면 되는데 이게 전기전자가 들어가요. 피지컬 컴퓨팅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회로 구성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죠? 이게 LED로 치면은 이 긴 쪽이 플러스인지 짧은 쪽이 플러스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데리고 온라인 수업을 한다면 아무리 내가 잘 만들어도 아마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우리 완우 대표가 있는 쪽에서는 지금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부산 H여고죠. H여고에서 지금 온오프라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하이브리드 러닝을 직접 하고 있는데 어떤지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사실 코딩 그 중에서도 아두이노 쪽은 사실은 지금까지는 항상 두 가지를 배워야 했습니다. 이게 선 연결 방식이나 아니면 코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전에 대면 수업에서는 그 두 가지를 이게 한정된 시간에 한 번에 해야 됐으니까 사실 그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혼합 수업이죠. 이제 비대면과 그 대면 수업의 혼합 수업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오히려 요 아두이노 쪽 코딩은 조금 더 학습 능률은 더 좋아졌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저희는 항상 제가 했던 게 일반화 시키자는 건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제가 경험상은
영상을 통해서 코딩에 대한 이론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대면 수업에서는 저희는 이제 회로 배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가르쳐주고 거기에 이제 저희가 영상에서는 코딩을 조금 심화한 그런 프로젝트를 내줍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전에 그 대면 교과에서 한 2시간 정도 했던 효과랑 비교를 해보자면 이게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친구들이 솔직히 전부 다 영상을 보고 오진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 30명 중에서 10명만 보고 오더라도 그 친구들의 시너지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 친구들은 이미 배우고 왔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집에서는 솔직히 해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그런 생각을 아니면 직접 코딩을 짜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게 수업이 길어질수록.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조금 더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해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영상을 찍느냐에 조금 네.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죠. 자료에 네.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집에서 온라인 학습을 그렇죠. 한다고 했을 미리 때 참고 해온 그렇죠. 애들. 네. 그게 이제 그 품질이 네. 그렇죠. 아니면 그거 있잖아요. 일타 강사처럼 좀 재밌게 뭐 탈을 그렇죠. 쓰고 나오는 네. 이게 어텐션에 집중을 네. 할 수 네. 있게. 왜냐면 저희 아이들도 그렇지만 이제 온라인 학교 수업 해보면 EBS 해보면은 애들 처음에는 이게 앉아있다 점점점 몸이 누워지잖아. 네, 맞아요. 누워지다가 점점 이제 자게 되거든. 근데 이제 EBS나 인터넷을 사실은 내가 웹캠으로 보지 않는 선생님이 확인하지 네. 않는 이상 얘가 일단 접속은 돼 있으니까 수업을 듣는구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으면 사실 그렇잖아요. 뭐 아기상어 같이 뭐 이런 거 노래 부르라도 부르고 하면은 그렇죠. 충분히 재미가 몰입 있잖아. 효과를- 그러니까 또 들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그 하이브리드 러닝이 이제 비대면 수업이 되면서 온라인 학습이라고 했을 때 이제 저도 이제 많이 찾아보고 만들고 있지만 예 학교 수업했을 때는 나 왜 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네. 그렇죠. 아빠처럼 너 왜 자? 그러니까 너 왜 그렇지. 몰라 이러는데 이거는 온라인에서 뭐 자든 말든 뭐 때리지도 못하잖아. 사실은 가서 일어나 이것도 안 되잖아. 자, 근데 온라인에서도 그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왜 너 왜 자? 이런 것처럼 온라인에서도 학습자를 계속 그 이끌어내는 네. 기법들이 네,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런 면들을 우리가 좀 네. 더 활성화시키고 그러면 충분히 아까 우리 김한호 대표가 한 그런 부분들도 끌어들일 수 있다고 보고 제가 또 하나 좀 아쉬운 점은 자꾸 이 오프라인 수업에 대한 어떤 원점 회귀 또 그 효과를 강조하면서 틈만 나면 오프라인 수업을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코로나 이후에는 그러지 못한다는 상황을 감안해가 물론 우리가 하이브리드 러닝을 이야기하지만 대안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 네. 학교에 못 가는 상황이 분명히 지금 2020년도 한 해 내내 벌어지고 있고 물론 중간중간에 오프라인도 한다고 하지만 이런 극한적인 상황을 대비해 가지고 모든 것을 온라인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비상대처 플랜 B가 필요한 거죠. 예,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메이커 교육에서도 준비를 해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왜? 1년 동안 넉놓고 있을 거냐? 예.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를 하는데 이제 기존의 교육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잘 싸먹냐. 네. 그렇죠. 쌈을 어떻게 잘 싸는데. 인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그렇죠. 근데 유튜브만 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맞아요. 오프라인에 제가 네. 교육도 해보고 책도 써봤지만 오프라인에서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한 7년 넘게 저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온라인 오프라인이 다 필요해요. 왜냐면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 사람들이 반응이 좋아도 집에 가면 잊어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쉽게 문제는- 말하면 예. 참고서가 필요해. 그래서 참고서가 필요해. 책을 만들었는데 책을 안 봐. 왜? 당장 내 생활에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요즘에 스마트폰을 많이 쓰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온라인 유튜브 영상이죠.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어떤 미디어들을 이용해서 뭐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에 이동하는 동안에 볼 수 그렇죠. 있는 그런 자료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렇죠. 짧은 거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그 짧은 거를 어떻게 보면 좀 나눠가지고 좀 길게 되더라도 지금의 교육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의 어떤 핵심 내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수업 들었을 때 1 더하기 2는 1이다. 이거 꼭 알아야 된다면 그거에 대한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영상들. 그러니까 한 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또 가지를 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사실 혼자 네. 북치고 장구치고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지금 이제 또 우리 메이커니까 팀으로.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메이커스페이스가 이제 중기벤처부의 사업을 받아서 있는 메이커스페이스들도
스페이스 운영에 대한 패러다임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교육을 하러 가고 아니면 뭐 만드는 공간이긴 한데 일단 만들기 전에 파는 방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방법에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변화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사실은 맞춰서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봐요.